188쪽 거기 한 4분의 1 지점 밑으로 이 사간점에서는 직장점이에요. 직장점. 선생님들 직장 생활을 잘해야지 어떤 모든 것이 잘 유지되는 거 알죠? 제일 밑에서 보세요. 밑에서 한 5번째인가 6번째. 관변형 되거나 관변형 되면은 이것도 원래 관하고 형이 같이 동하면은 구설모략이 다 판치게 돼요. 구설모략. 알겠죠? 거기다 세요를까지 충국을 받으면 그 구설모략으로 인해 가지고 나까지 피해가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간하고 형이 동했는데 이것이 세요를 충국하지 않고 응요를 충국해서 그러면 내가 타인들하고 연합해가지고 타인을 모략하는 거예요. 응요가 동해가지고 나를 충했다면은 타인이 나를 모략하는 거고, 알겠죠? 사람들이 참 왜 서로 미워하는지 이유가 이해가 안 가나. 안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서로 왜 서로 미워하는 거지? 나도 서로 미워할 때도 있긴 있다. 나도 미워하긴 미워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진 않아요. 딱 한두 번 딱 하고서 그냥 에이 잘 먹고 자살을 하고 난 탁 포기해버리거든.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집요하게 너 끝까지 너 죽일 거야 이러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제가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보다 인기를 더 많이 받고 하니까 예.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다 복인데 뭐 어떡할 거야. 예, 그죠? 예. 그 사람의 복인데 왜 그런 걸 모르냐 이거야. 다 자기가 가진 거에 따라서 사는 거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버리고 마음 버리고 삽니다. 옛날에 압구정동 있을 때 그 상담을 하는데 야, 그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6명, 7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단골 손님들도 없고 그들은 막 계속 밖에서 계속 뺑뺑이 들어와. 안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 그럼 내 혼자 매일 담배 피면서 띵글띵글거리면서 노는 거야, 내 혼자.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아주 애증의 시간을 보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뭘 했냐면 내가 이 육교 공부에 육교책을 계속 본 거예요. 만일 그때 그 시간에 문양 바빴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었어. 그때 그 시간에 아주 한가했기 때문에 매일 보는 것이 육교책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책이 걸레가 되더만요. 그래 내가 또 다시 한 권을 바꾸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내 실력이 없는 걸 생각 안 하고 남들을 미워했으면 상당히 괴로웠겠죠, 나도. 그걸 다 버리고서 내 팔자로다 이러면서 책만 보고 있었으니까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미워하지 말고 삽시다. 자, 다음에 이 태세. 태세라는 것은 금년에 신묘년이니까 묘를 말하는 거예요. 태세. 그러니까 이 태세가 부모를 대하여 이랬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묘가 부모가 됐다는 얘기예요. 묘가 부모. 그러면서 세유를 묘술 합했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상부에서 등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유가 술토인데 공망 맞았다. 그렇게 되면은 실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죠? 다음에 태세가 동하여 세유를 극하면 감옥행할 수도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묘목이라는 글자가 금년 같은 경우 묘목이라는 글자가 동해가지고 세유가 이를테면 진토인데 목국토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감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태세가 극하니까. 태세라는 것은 국가기관을 뜻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음에 태세가 동하여 등사나 백호를 대한 세유를 극상하면 구속이 되고 관이 동하여 생합 세유하고 충국이 없으면 간의 명성이 있고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글자가 세유를 생합해야지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유를 돕거나 합하면 안으로 재물을 탐하는데 밖으로는 명성이 있다. 야, 이게 최고 좋아요. 관이 동하여서 세유를 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유가 돕거나 합하면 어떤 글자가 되냐면은 세유가
이렇게 축토가 되는데, 축토 간성이 되는데, 이를테면 간성이 아니다. 부성이 되는데, 이렇게 임목이라는 글자가, 아니지? 사하라는 글자가 이렇게 동했는데, 이것이 간성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임목으로부터 이렇게 생을 해가지고, 이것이 나를 생하는 거. 이거 되게 좋아요, 이런 거. 이런 점사가 두면. 제가 간을 생해서 간이 나를 생하니까. 이럴 때는 선생님 이게 국가 공무원을 한다 그래도 뇌물을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왜 뇌물 먹어가지고 왜 문제 일어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점사는 괜찮아요. 뇌물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독이 되는 거지, 독. 먹을 때는 꿀이지만 먹고 나면 독으로 바뀌는 것이 뇌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사람들이 그 뇌물이 뭔지도 모르고. 요즘 그 정부에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정부가 완전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 장관이 될 줄은 몰랐던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잘못한 행위가 장관이 돼가지고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 장관 안 하고 그냥 국장으로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받아먹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장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그릇이 그 장관 바로 밑에 국장 정도 그러시면 국장으로서 계속 살아가면 세상 편하게 한평생 살 건데, 괜히 장관 하겠다 그래가지고 개망신 나당해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걸 먹었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이런 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이런 사람들. 제가 간을 생하고 간이 나를 극하는 거. 그래, 여자로 인해서 하가 되거나, 재물로 인해서 하가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이해가 가죠? 그걸 잡은 겁니다, 예. 뭐, 받아먹을 때는 엄청나게 행복했었는데 말이야. 자. 태세가 동하여 등사나 백호를 대한 세요를 극상하면 구속된다. 뭐, 꼭 그, 태세라는 글자가 동해가지고, 묘라는 글자가 동해가지고, 세요가 등사나 백호가 임하지 않는다 그래도 구속이 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였지, 뭐 꼭 이게 육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속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음에 관이 동하여 생합세요하고, 충국이 없으면 관의 명성이 있고, 재우가 돋거나 합하면 안으로는 재물을 탐하는데 밖으로는 명성이 있다. 요거 아까 했죠. 다음에 재우가 사절공되면 명예만 있을 뿐 재물은 없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재우가 약하면서 간만항상한 거. 그런 거는 명예직인 거 같은 경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일반인들은 참 웃기더라고. 간이 계속 생해요. 재는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분명히 이게 명예운이 좀 있는데 말이야. 딱 그렇게 얘기했더만, 알고 봤더니 뭐 동창회 회장 뭐 이런 거 같아요. 동창회 회장, 동문회 회장 이런 거 하는 거. 그건 명예직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명예직도 뭐 큰 명예도 아니고, 그죠? 그러한 것이 재성이 약하고 관이 나를 생해준다든가 이런 거 일어날 때 일어나요. 네. 일반인들. 요즘은 옛날에 우리 제일 첫 장기 때 그 기초단체장 그거 할 때 군의원 같은 거 할 때 그거 있었죠. 저기 뭐지? 군의원 할 때 처음에는 그게 거의 무보수였을걸요 아마? 처음에? 제일 처음에? 1, 2년인가 뭐 그때는 무보수였다고. 지금은 이제 보수로 바뀌었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밖에 가는 저 아저씨 참 머리 특이하게 휘었다. 네. 머리가요, 여기는 검어. 근데 흰머리가 요만큼만 흰머리가 되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자. 관이 원령에 임하지 않으면
풍기를 맡은 간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월이 가늘대하고 세유를 부수가 수지하면 백성이 가난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민간, 지금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세유의 부모가 지세하여 동하면 정사가 빈번하다. 무진장 바쁘다는 얘기예요. 부성이 지세하면 정사가 빈번한 이유는 왜 그래요? 부성은 뭐예요, 선생님? 무엇을 주관해요? 부성이? 신근 노록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유의 지사하면은, 선생님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인물이 좋아야지 나라가 잘 돼. 그 왜 그래요? 집안의 가장은 누가 잘생겨야 돼요? 아버지가 잘생겨야 되잖아.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아버지가 잘 돼야 되고, 어떤 하나의 이 부산 연제구가 잘 되려면 어떤 사람이 똑똑해야 돼? 연제구청장이 똑똑해야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이 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하늘에 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누가 뭐, 이명박 대통령을 아무리 누가 욕하든 간에 그 사람은 하늘에 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운이 어떻게 살으라는 그런 운이에요. 여기에, 그래, 그 목민간, 세유가 내가 요번에 단양 군수가 될 것인데, 내가 단양군 사람이에요. 단양 군수가 될 것인데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점을 쳤다면, 세유의 부가지세 했다면 업무 때문에 무진장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겠죠. 그런 사람이 세유의 손이지사면 엄청 한가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역학자들도 선생님 일진점을 쳤을 때 세유의 손이지사면 손님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편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역학자가 점을 쳤을 때 세유의 이 오화가 이를테면 손이야. 근데 이것이 딱 동해가지고 미토 이 제로 하출일 때 들더라. 제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선생님 한번 얘기해봐요. 일진점을 쳤는데 저렇게 나오면 세유가 오화인데 미토 제로 같다. 예? 예. 합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너무 읽지 말고, 저럴 때는 세유의 손이지세했죠. 그러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세유의 손이지세니까 역학자가 손이지세하면 편안하잖아. 아, 동아들 어떻든 간에 세유의 손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제로 하출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죠. 돈을 벌긴 버는데 어떻게 버는 거라고? 무진장 편하게 돈을 버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요? 일반적인 역학자의 점사에서 세유의 손은 손님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점사가 편안하니까. 근데 이것이 하출해서 제로 가니까 말만 하면 돈이 된다든가 이렇게 편하게 돈이 되는 거. 뭐 한 명 감정하러 와가지고 전 식구 다 감정해가지고 돈 더블로 올려주기 막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선생님 다 저런 점사만 매일 얻어야 돼. 일반 사람들한테는 손님이 되는 거니까. 제가 손님이에요. 아, 제가 손님. 예.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 예. 다 누구든 간에 제가 손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들이 엄연히는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는 자손이 선생님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떤 금전적인과 연결이 되면 다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잘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명리라든가 육효를 가르치실 때 학생들이 많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자손을 가지고서 학생 수로 보는 거예요. 자손을 가지고. 그리고 재료 가지고 뭘 봐? 거기에 들어오는 월사금을 보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손은 약한데 재가 왕하다. 이런 건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배우는 학생들은 없지만 목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 손은 강한데 재가 약하다. 이런 뭐예요? 학생들은 많으나 돈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묻지 않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겠는가 물었는데 세유의 형제만 임하고 이 부성이 이렇게 왕성해진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선생님.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저러면? 덕기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세유 형제가 부성이 이렇게 많아. 학생들이 많겠는가라고. 이번 가르치는 학생들이 돈이 되겠는가, 뭐, 이렇게 점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세유의 형제이만 하니까 돈은 안 되겠죠? 그죠? 부성이 동해가지고 나를 생각하니까 뭐예요? 나는 현찰로 돈 진짜 200만 원을 요하는데, 쓸데없이 차 주인이 괜히 뭐 벤츠 선물해드릴까 이러가 벤츠를 막 사준단 말이야. 이를테면, 이게 부성이니까 선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돈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돈 대신 뭘로 준다? 이런 물건으로 주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선생님 어땠어요? 돈 없어가지고 막 쌀 가지고 가가지고 공부하고 이랬잖아. 그런 거 점치는 거랑 똑같아. 어떤 스님께서 일진점을 친 거예요. 일진점. 근데 이런 점을 얻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부성이 암동에 했는데, 부성이 이렇게 암동해가지고 생하는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생을 했는데, 나는 그냥 스님 오늘 요번에 돈이 나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성이 암동해가지고 생을 해버리니까, 이분한테 노트북이 선물로 들어오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가 지사하면 죄가 없는 것이니 다스리기 힘든 것이다. 이거는 뭐 그 땅이 척박한 땅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선생님들 여기 구마다 돈 많은 구청장이 있고 없는 구청장이 있죠. 그죠? 돈 많은 구 있고 돈 없는 구도 있잖아. 그거와 똑같아요. 여기 행정관이 세유의 형제가 지사하게 되면 돈이 없는 데란 말이야. 그럼 누가 자기가 이제 구청장 나가려고 그랬는데 구청장 나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이를테면 선생님.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사하고 이것이 축토고 이것이 임목이 됐다. 관성이. 그리고 세유가 아주 경우일날 점을 쳤어. 그러면 세유가 어때요, 선생님? 강하죠? 그러면서 내가 구청장이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서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물었다면 선생님들이 지금 방금 배운 걸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은 형제 지시한 구청장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구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구에 가가지고 거기서 출마하라 그래야 되는 거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맡고 있는 데는 되게 가난한 동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죠? 자.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직장에 이직을 물어요. 그럴 때는 관이 동하거나 세요가 동하면 직장 이동이 돼요. 관이 동하거나 세요가 동하면 직장 이동이 된다고. 요번에 직장 이동 되냐고 안 되냐고 묻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관이 동하거나 세요가 동하면 직장이 된다고. 이동이. 알겠죠? 그리고 간이 내케에 있으면 가까운 근처에 될 것이고 간이 외케에 있으면 멀리 갈 것이고. 아까 참 웃기죠?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를 묻더라고. 그래서 점을 딱 쳤어. 내가 그냥 숫자를 물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수 부 밑에 유금 관성이 딱 복신되는 거예요. 복신. 이게 이 남자가 무엇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부 밑에 복신된 관성이라 가지고 그 공막 맞았는데 이게 공막 맞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할까요? 선생님 저기 무식이냐? 공부를 할까? 어? 그래가지고 내가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은 그 외교관이나
아니면은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은 저기 배 있잖아요. 배의 주방장이야. 배의 주방장. 근데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 그래. 왜 그래요? 공막 맞고 이 해수라는 물 밑에 있으니까 바닷가에 나가 있다라고 추론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바닷가에 나와 있다죠. 주방장으로. 이런 건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외캐는 아니에요. 4캐에 있었는데도 그거는 공망이었기 때문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공망이었기 때문에. 공망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공망이 아니고 4캐에 있으면은 지금 국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일진 동요가 상충하면 오래지 않아 정계에서 벼슬을 하는데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새가 공망이 되어 구함이 없으면 매사불성하고 선생님 그 점살 쳤는데 새우가 공망마저 떨어지면 그리고 휴수 무력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사가 불성이에요. 어려움이 목전에 임하여 심하면 사망을 한다. 새우 공망 맞고 휴수하면은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요. 다음에 옮기고자 하는 간직은 공망을 꺼리며 우울하고 놀라고 개의하고 옮기고자 하는 간직은 세응이 공망됨을 꺼리고 공망 또한 불길하다라고 나왔어요. 세우 공망도 안 내고 응요 공망도 안 돼요. 직장을 옮길 때는. 그러니까 직장 옮기는데 뭐 거기다가 또 세응 공망이면 내가 갈 곳도 없는 거야. 응요가 공망이면 갈 곳이 없는 거고 내가 공망이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는 아니고 다른 데서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직장 이동을 하면 좋은가라고 그랬는데 복음캐가 나와. 복음캐. 복음은 뭐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반복지상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지상. 반음 신음지상. 알겠죠? 이런 거. 이런 거. 자인진, 자인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런 점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직점에서. 직장에 옮기는 점에서. 선생님들은 이거를 계속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배워야 돼요, 저한테. 이런 건 어떻게, 이런 캐는 어떤 거예요? 반음, 복음지상이라 그러잖아. 한탄지상. 그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지. 이게 저번에 다른 데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친구가 점을 쳐가지고 물은 건데 베트남을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거 물었는데 저는 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가려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가 뭐예요? 마누라가 자기는 죽어도 베트남 못 가겠다는 거야. 너 베트남 가려면 나하고 이혼하고 가라 이거야. 지독한 여자지. 그리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예요? 저기 가든지 회사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예? 물어보면 답을 줘야 될까요? 예. 그래도 중에 하나 택해야 되지.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사람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가도구만, 안 가도구만. 아니, 가도 어떤 어려움, 와도 없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저기 가도 쌩고생해요, 저건.
여기 있어도 생고생하고 어차피 그러면 그 사람의 의사에서 있어야 되는 게 더 생고생이라 있어야 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있는 게 낫겠죠. 그럼 가정을라도 지킬 거 아니야. 그죠? 네. 이건 밖에 나가도 생고생한다니까. 점사가 저렴해나.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선생님, 점사가 나쁜 사람이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육규점을 치다 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오늘도 이제, 낮에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점을 쳤는데, 어떤 점을 쳤냐면, 이게 목욕탕 하시는 분이에요. 목욕탕 운영하시는 분. 근데, 현재 목욕탕을 운영하면 좋겠는가? 라고 점을 쳤는데, 아주 되게 안 좋은 점사가 나왔어. 그리고, 어디 다른 목욕탕에서 지금 개업을 했는데 오라 그런데요. 그래, 거길 점쳤는데, 거기 점치니까, 3번을 점쳤는데, 3번 다 육중깨가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여기 있는 데서 기다리면서 천천히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내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운이 나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이리 옮겨도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꼭 6층깨만 나오더라고. 2번, 3번 쳤는데 3번. 참.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운명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리 가도 고생, 저리 가도 고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아까 저기 뽕나무 뿌리 부적해가지고 갖다가 붙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점사가 그 뽕나무 뿌리를 갖다가 거기에 의지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뽕나무 뿌리를 채취해가지고 갖다가 매끈하게 해가지고 걸어놓으라 그랬는데 모르겠다. 하면 잘 될 건데. 그런 거 있어요, 또. 자, 다음에, 이, 관백호. 어떤 사람이 그 압구정에서 상당히 갑작스레 유명해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은 어디 경찰서장 부인이 온 거예요. 근데 점을 딱 쳤는데, 관이 백호에 임해가지고 아주 왕성한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 남편이 경찰관 서장쯤 되겠는 걸 딱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래, 그 양반이 얼마나 띄워졌는지 아주 지금은 무슨 잘 됐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 있다. 선생님, 이런 거 잘 맞춰야 돼요. 간백호 딱 임했다고. 그 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 맞췄는데, 거기서 연결되기 시작한 게 다 고관 대작들 부인들하고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 저쪽에 서초구에 거기 어딘가? 거기에 하여튼 간에 63평짜리 빌라 얻어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한 달에 월세가 90만 원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띵까띵까 하고 멋있게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잘생겼어요, 또, 생긴 것도. 간백호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형유에 대하고 왕상하면 대장의 직을 갖는다 그랬어요. 이 형유라는 것은 선생님, 우리가 말하는 형이 아니라, 이 인사신 사명할 때 형자예요. 그러니까, 관이 임목이고, 그죠? 임목이고, 이렇게 이렇게 지시했는데, 사하로 갔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이 백호가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 남편이 아주 군인경찰 무관으로서 아주 대단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또 세유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런 직의 직책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재유가 공절되면 공직에서 감봉의 주치가 있다.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항상 공망맞거나 절지로하는 것은 되게 불리합니다. 다음에 무관장군은 손이 동하여야지 무공을 세우고 세극 응하면 길하며. 이거는 그 싸움에 나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가지고 그 손이 동해 가서 무공을 세우면은 손이 동하게 되면 이기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그 6.25 당시 때 대단한 장군들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과연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를 요해야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대와 어떤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유비와 간호 장비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어떤 어려운 시대가 없었다면 그들이 이름을 볼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인물을 요합니다. 인물을. 이게. 그런데 전쟁 때는 장군을 요하는 것이지 그럴 때는 현명한 재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안 그래요?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간웅을 원하는 거고 태평성대에서는 형군을 원하는 거라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래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강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주주의 한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했었어 봐요. 난리 나지. 시대의 흐름대로 다 그 인물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 시간 많으면 전쟁 얘기하면 진짜 재미있는데. 자, 태세가 생합세유하면 승진하고 관은 적이니 왕동하면 불의하다. 이거는 뭐 그 일반적인 그 사관점에서 다음에 문무백관을 막론하고 육효가 안정됨이 길하며 간동하여 생응을 충국하면 시끄러움이 많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모든 점에서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점은 상당히 어떻게 돼야 돼요? 안정케가 나와야지 좋아요, 안정케. 아까 이 산대로 뽑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산대로 뽑으면 동료가 정신이 어지러운 사람은 6개가 다 동한다니까. 내가 정신이 막 어지럽고 이럴 때 점치면은 동요가 3개씩 막 나와요. 3개씩. 근데 마음이 안정됐을 때 쳤을 때는 하나라든가 아니면 무동이 나온다고. 그래, 선생님들이 안정을 바라는 점사에서는 무동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사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편안한가 뭐 이런 점을 쳤을 때 무동이 좋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데 난동케가 나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여기저기 뭐 데모하고 난리 부르스 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다음에 이 새가 공망받고 연월일시 동요로부터 극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유가 공망인데 연월일시로부터 이 세유가 극을 많이 받게 되면은 사망한다. 다음에 내가 잘 쓰는 말인데 이게 좌우묘 가지고서 거기에 어떤 핵심적인 인물로 보고요. 인신사회는 보좌관직으로 보고 진술충미는 잡직으로 본다라는 거. 이거 저 잘 맞지 않던가요? 그죠? 딱딱 찍으면은 뭐 그냥 사람들이 빡빡 가요. 이렇게. 자, 다음 지금 또부터는 이제 관제 소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충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직, 행정직, 기술계통, 기술관들이 많아요, 보면. 선생님들이 육효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요 책만 가지고 공부하세요. 다른 책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 육효 가지고 그 사람 직업을 찍어낸다니까. 정확히. 그럼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자. 40일 만에 그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봐야 되지만, 나중에 이것도 같이 참조하시면 직업 짓고 이런 데 많은 도움 될 거예요. 40일 만에 완성하는 육효학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것을 내가 나중에 보완을 해줄 거예요. 이거 이 뒤에 여기에 그 성사장서부터 이 뒤에 장은 40일 만에 완성하는 육효학을 다시 재본할 때 이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게 좀 더 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오로지 육효만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불멸의 책으로 한번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제가 이 세상에 가더라도 끝까지 후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육효책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이 돼봐야 돼요. 자, 간제소송. 간제소송점에서는